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난다. 그 중에는 단 한 번의 대화만으로도 깊은 인상을 남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오래 함께 해도 기억에 남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 놀랍게도 그 비밀은 바로 입을 열었을 때 나오는 첫 마디에 숨어 있다. 정약용은 말했다. 말을 많이 하지 말며 격하게 화내지 않는다. 흥분해서 자제력을 잃는다면 결코 그릇이 큰 사람이 되지 못한다. 진짜 품격은 화려한 외모나 명함에 적힌 직함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입을 열었을 때 흘러나오는 말 한마디에서 드러난다. 오늘은 듣는 순간 인상이 바뀌는 그 말, 진짜 품격 있는 사람들이 습관처럼 사용하는 표현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려 한다. 생각해보라. 당신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유독 기억에 남는 이가 있는가? 그 사람은 어쩌면 눈부시게 아름답지도 엄청난 부를 가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와 대화를 나누고 나면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시 만나고 싶어. 그런 사람 말이다. 반대로 겉으로는 훌륭해 보이지만 막상 대화를 나누고 나면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두 부류 사이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일까? 바로 말의 품격이다. 품격 있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숨 쉬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보낸 긴 세월 동안 인간의 본성과 관계에 대해 깊이 사유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관찰하면서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다. 사람의 되미는 그 사람이 하는 말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것. 아무리 겉으로 꾸미고 포장해도 입을 열면 그 사람의 내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그는 자식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말을 조심하라고, 함부로 내뱉지 말라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입을 열라고 당부했다. 오늘날에도 이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하다. 아니, 오히려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지혜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어떤 말로 대화를 시작할까? 그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겸손의 언어다. 품격 있는 사람은 절대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말로 시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라. 이 한마디에는 얼마나 많은 배려가 담겨 있는가. 상대방의 말이 틀렸다고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대신 자신이 이해를 잘못했을 가능성을 먼저 열어두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말투가 아니라 삶의 태도다. 공자는 군자는 화합하되 뇌동하지 않고 소인은 뇌동하되 화합하지 못한다고 했다. 진정한 품격은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상대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려 애쓰고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함에 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 라는 표현은 바로 이런 겸손함의 발로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방어적이 될 필요가 없어진다.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진정한 소통의 길이 펼쳐진다. 정약용은 허물을 지적하는 말은 나의 잘못을 고백하듯 조심스럽게 해야 겨우 상대에게 닿는다고 말했다. 이 얼마나 깊은 통찰인가. 우리는 흔히 상대의 잘못을 지적할 때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그건 틀렸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 말이 맞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아무리 내용이 옳다 해도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린다.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면 귀를 닫는다.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하지만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 라는 말로 시작하면 전혀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상대는 공격받는다는 느낌 대신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동반자라는 느낌을 받는다. 석가모니는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 번 쏘면 돌이킬 수 없다고 가르쳤다. 품격 있는 사람은 이 진리를 알기에 말을 함부로 쏘지 않는다. 화살을 쏘기 전에 관역을 여러 번 확인하듯 입을 열기 전에 자신의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지 먼저 생각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겸손한 표현을 선택하게 된다.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에는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 같은 표현들이 그들의 입에서 습관처럼 흘러나온다.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함께 대화하고 싶게 만든다. 두 번째 특징은 배려의 언어다. 품격 있는 사람은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무엇인가를 부탁하거나 제안할 때 그들은 절대 강요하지 않는다. 상대에게 선택권을 준다.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말한다. 이 작은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아는가? 전자는 명령처럼 들리지만 후자는 제안처럼 들린다. 노자는 최고에서 남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고 했다. 품격 있는 사람의 말투가 바로 이와 같다.
그들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상대에게 큰 도움을 준다.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움직인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라는 표현에는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먼저 헤아리는 마음이 담겨 있다. 지금 이 사람이 내 부탁을 들어줄 여유가 있을까? 내가 제안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세심한 배려가 말 한마디에 녹아 있는 것이다. 현대 사회는 빠르다. 모든 것이 효율과 속도를 중시한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점점 직설적으로 변해간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가져다 주세요. 빨리빨리. 이런 표현들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물론 친한 사이에서는 이런 말투도 괜찮을 수 있다. 하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또는 아직 친밀하지 않은 관계에서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어떨까? 상대는 무례하다고 느낄 것이고 당신에 대한 인상은 좋지 않을 것이다. 반면 혹시 괜찮으시다면이라는 말을 앞에 붙이면 전혀 다른 느낌이 된다. 같은 부탁이라도 훨씬 더 정중하고 품위 있게 들린다. 세 번째 특징은 존중의 언어다. 품격 있는 사람은 말씀하신 부분에서 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상대가 한 말을 먼저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다. 우리는 대화할 때 종종 상대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 펼치곤 한다. 그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이런 표현들은 상대가 한 말을 부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당연히 상대는 기분이 상한다.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했다고 느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웅변술의 핵심은 청중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 아는 것이다라고 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이를 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말이 경청되고 존중받기를 원한다. 품격 있는 사람은 상대의 말을 먼저 인정한 후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인다. 말씀하신 부분 정말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라는 식으로 말이다. 이렇게 하면 상대는 자신이 존중받았다고 느끼고 당신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게 된다. 정약용은 아무리 좋은 말도 가려서 하고 속 깊은 충고도 살펴서 해라고 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도 전달하는 방식이 잘못되면 상대에게 닿지 않는다. 오히려 반감만 살 수 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이를 알기에 항상 상대를 먼저 세워주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소통의 기술이다. 상대를 이기려 하지 않고 함께 더 나은 답을 찾아가려는 태도, 그것이 품격의 본질이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왜 이런 말들이 듣는 순간 인상을 바꾸는 걸까? 그 이유는 심리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존중받고 싶어 하는 존재다.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을 보면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소속감과 존중의 욕구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기를 갈망한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을 존중하는 말을 건네면 본능적으로 그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게 된다.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 혹시 괜찮으시다면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 표현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바로 상대를 중심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 상대를 먼저 생각한다. 이런 태도는 말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그리고 상대는 이를 즉각적으로 감지한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는구나. 이 사람은 나와 함께 대화하려 하는구나. 이 사람은 나를 이기려 하지 않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순간 경계심이 풀리고 마음이 열린다. 반대로 생각해보자. 당신이 누군가와 대화하는데 그 사람이 계속 내 생각엔, 내가 보기에, 내가 옳아, 너는 틀렸어 라는 식으로만 말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아마도 불편하고 답답할 것이다.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주장을 듣는 느낌일 것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피하고 싶어진다. 이것이 품격 없는 말투가 만들어내는 결과다. 아무리 그 사람이 실제로는 좋은 사람이라 해도 말투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질 수 있다. 네 번째 특징은 감사의 언어다. 품격 있는 사람은 감사 표현을 아끼지 않는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이 그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다. 그것은 상대의 존재와 노력을 인정하는 행위다. 당신이 시간을 내줬다는 것, 말을 들려줬다는 것, 배려를 해줬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할 일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악덕이다라고 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누군가 나를 위해 시간을 내는 것, 말을 들어주는 것, 도움을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특별한 선물인데도 말이다. 품격 있는 사람은 이를 안다. 그래서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한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이 사람은 진심으로 나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감사의 말은 또 다른 효과도 있다. 그것은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이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은 공기를 무겁게 만든다. 반면 감사하는 말은 공기를 가볍게 만든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곳으로 끌린다. 그래서 감사를 잘 표현하는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인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품격의 힘이다. 화려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아도 사람들이 저절로 따르게 만드는 힘. 다섯 번째 특징은 위로의 언어다. 품격 있는 사람은 상대가 힘들어할 때 힘드셨겠어요.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건넨다. 해결책을 급하게 제시하지 않는다. 조언을 먼저 쏟아내지 않는다. 그저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해준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는가? 사람들은 종종 누군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 게 아니다. 단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길, 공감해 주길 바랄 뿐이다. 칼 로저스는 인간 중심 상담에서 공감적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려는 노력, 그것이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품격 있는 사람은 이를 실천한다. 상대가 힘들어하면 그럴 수도 있지. 별것 아니야 라고 쉽게 넘기지 않는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저도 많이 속상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진심으로 공감한다. 이 한마디가 때로는 100마디 조언보다 더 큰 힘이 된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가장 그리운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는 무책임한 말이 아니라 힘들구나, 많이 아팠구나 라고 진심으로 내 아픔을 알아주는 말. 그런 말을 건네는 사람 곁에서 우리는 비로소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잊지 못한다. 평생 기억에 남는다. 이것이 바로 품격의 또 다른 모습이다. 여섯 번째 특징은 신중의 언어다. 품격 있는 사람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고 솔직하게 말할 줄 안다. 모든 것을 아는 척하지 않는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다. 이것이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인지 생각해보라. 우리는 흔히 모른다는 것을 약점으로 여긴다. 그래서 아는 척을 한다. 확실하지 않은 것도 확실한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이는 결국 신뢰를 무너뜨린다. 나중에 거짓이 드러나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사라진다. 공자는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진정한 알미다라고 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이 지혜를 실천한다. 자신이 확실히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한다. 그리고 모를 때는 솔직하게 인정한다.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모르는 분야입니다. 확실하지 않아서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이런 표현들은 오히려 신뢰를 높인다. 이 사람은 정직하구나, 확실한 것만 말하는구나 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현대는 정보의 홍수 시대다. 모든 사람이 전문가인 척한다. 인터넷에서 몇 줄 읽고는 마치 그 분야의 전문가처럼 떠든다. 하지만 진짜 전문가는 오히려 겸손하다.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를 아는 사람이 진짜 전문가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신중하게 말한다. 제가 알기로는 제 경험에 비춰볼 때 라는 표현을 쓰며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진다. 이런 태도가 바로 품격이다. 일곱 번째 특징은 경청의 언어다. 품격 있는 사람은 예 말씀 계속 들려주세요 라고 말한다. 상대가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는다.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안달하지 않는다. 그저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는요,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처럼 상대가 계속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엄청난 만족감을 준다. 이 사람은 진짜 내 이야기에 관심이 있구나 라고 느끼게 만든다. 에픽테토스는 우리는 입이 하나이고 귀가 둘인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2배로 해야 한다는 뜻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기보다 말하기를 더 좋아한다. 상대가 말하는 동안에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느라 정작 상대 말은 제대로 듣지 않는다. 그러다 상대가 말을 마치자마자 재빨리 자기 얘기를 꺼낸다. 이런 대화는 진정한 소통이 아니다. 그저 독백의 연속일 뿐이다. 품격 있는 사람은 다르다. 그들은 진심으로 듣는다.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에 그 말씀은 이런 의미이신가요? 라고 확인한다. 이는 자신이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상대에게 나는 당신의 말을 정말 주의 깊게 듣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런 경청의 태도는 깊은 신뢰를 만든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을 잊지 않는다. 여덟 번째 특징은 인정의 언어다. 품격 있는 사람은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라고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안다.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버티지 않는다. 상대가 옳은 말을 했다면 기꺼이 인정한다. 이것이 얼마나 큰 아량인지 생각해보라. 우리는 흔히 인정하는 것을 지는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명백히 틀렸는데도 억지를 부린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자신을 작게 만드는 행동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에게서 배우기를 주저하지 말라. 설령 그가 당신의 적이라 해도라고 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이를 실천한다. 진리는 누가 말하든 진리다. 좋은 의견은 누가 내든 좋은 의견이다. 그래서 그들은 상대의 좋은 지적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은 제가 놓쳤네요. 덕분에 새로운 관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다. 아홉 번째 특징은 격려의 언어다. 품격 있는 사람은 정말 잘하셨어요.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라는 말을 아끼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질투하거나 깎아내리지 않는다. 오히려 더 높이 세워준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는가?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면 불편해한다. 나와 비교하게 된다. 그래서 속으로 깎아내린다. 별것 아니야. 운이 좋았을 뿐이야. 나도 할 수 있어. 하지만 품격 있는 사람은 이런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한다. 그것이 자신을 작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크게 만든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괴테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은 스스로도 축복받는다고 했다. 진심 어린 격려와 칭찬은 상대에게 큰 힘이 된다. 그 말을 한 사람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준다. 이것이 바로 품격의 선순환이다. 열 번째 특징은 사과의 언어다. 품격 있는 사람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라고 빠르게 사과할 줄 안다. 변명하지 않는다. 핑계대지 않는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수준의 품격이다. 자존심을 굽혀야 하고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야 한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지혜를 보여주는 일이다라고 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이를 안다. 실수는 누구나 한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대하느냐다. 끝까지 부정하고 변명하느냐, 아니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느냐. 후자를 선택하는 사람이 진정한 어른이다. 그런 사람의 사과는 무겁다. 진심이 느껴진다. 그래서 상대도 쉽게 용서하게 된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 지금까지 품격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의 특징 10가지를 살펴보았다. 겸손, 배려, 존중, 감사, 위로, 신중, 경청, 인정, 격려, 사과.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바로 자기 중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다. 품격의 본질은 결국 여기에 있다. 나를 내세우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품격이다. 정약용은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다. 사람의 되미는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느냐로 알 수 있다. 말은 마음의 소리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당신의 말에서 드러난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겸손한 말을 한다.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배려하는 말을 한다.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존중하는 말을 한다. 말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품격 있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다. 진심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도 따라온다. 억지로 예의 바른 말을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마음이 바르면 말도 바르게 나온다. 맹자는 마음이 바르면 행동도 바르고 행동이 바르면 말도 바르다고 했다. 결국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마음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다. 좋은 마음을 가졌어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면 오해를 살 수 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다. 의식적으로 좋은 표현들을 사용하려 노력해야 한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다. 입에 붙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진다. 습관이 된다. 그리고 그 습관이 당신의 품격을 만든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까? 첫째,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라.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까? 상대의 기분은 어떨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 둘째, 좋은 표현들을 메모해 두고 의식적으로 사용하라.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 혹시 괜찮으시다면 말씀하신 부분에서 같은 표현들을 일상 대화에서 사용해 보라. 셋째, 품격 있는 사람들의 말투를 관찰하고 배우라. 주변에서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말투를 유심히 들어보라. 어떤 표현을 쓰는지, 어떤 태도로 말하는지. 넷째, 듣는 연습을 하라. 말을 잘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듣는 것이다. 상대가 말할 때 진심으로 집중하라. 휴대폰을 보지 말고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그 사람의 말에만 집중하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적절한 반응이 나온다. 다섯째, 감사와 칭찬을 습관화하라. 하루에 3번씩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거나 칭찬하는 말을 해보라. 처음에는 어색해도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진다. 여섯째, 자신의 대화를 녹음해서 들어보라. 이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자신이 어떻게 말하는지 객관적으로 들으면 많은 것을 깨닫게 된다. 내가 이렇게 말했구나. 이 부분은 좀 무례하게 들리네. 여기서 끼어들었구나. 이런 깨달음들이 변화의 시작이 된다. 일곱째, 책을 많이 읽으라.
좋은 책은 좋은 표현의 보고다. 특히 고전을 읽으면 품격 있는 언어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다. 정약용의 글, 다산의 시, 고전 명작들 이런 책들을 읽다 보면 저절로 언어 감각이 세련되어진다. 여덟째,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말라. 감정적일 때 내뱉은 말은 거의 항상 후회를 남긴다. 화가 나면 일단 멈추라. 심호흡을 하라. 10초만 기다려도 상황이 달라진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하라. 지금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말할 것 같으니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높은 수준의 품격을 갖춘 것이다. 아홉째, 열째, 약속을 지키라.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 아무리 말을 품격 있게 해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말과 행동의 일치.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품격이다. 정약용은 이를 언행일치라 불렀다.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군자의 모습이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이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보라. 오늘은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 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라. 내일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해보라. 모레는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경청해보라. 이렇게 하루하루 작은 변화를 만들어 가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품격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품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친 노력의 결과다. 매일 조금씩 나은 말을 하려 노력하고 매 순간 상대를 존중하려 애쓰고 늘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려 다짐하는 것. 이런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결국 큰 품격을 만든다. 노자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다. 품격의 길도 마찬가지다. 한마디 한 표현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억하라. 품격 있는 말은 단순히 예의 바른 말이 아니다. 그것은 상대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다. 형식만 갖춘 공손함은 쉽게 들통난다. 진심이 없는 말은 공허하다. 하지만 진심이 담긴 말은 다르다. 서툴더라도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진심은 상대에게 전달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마음이다. 진심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그 마음만 있다면 말은 저절로 따라온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화려한 외모를 가진 사람,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물론 이런 것들도 매력적일 수 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오래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따로 있다. 그것은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나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다. 있는 그대로의 내가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품격의 힘이다.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외모를 바꾸는 것은 어렵고 재산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고 지위를 얻는 것은 더더욱 힘들다. 하지만 말을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다. 돈도 들지 않고 특별한 재능도 필요 없다. 오직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보낸 18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책을 읽고 글을 썼다. 하지만 그가 가장 강조한 것은 학문이 아니었다. 바로 실천이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품격도 마찬가지다. 품격 있는 말이 무엇인지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로 그렇게 말해야 한다. 매일 매 순간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당신의 성품이 되고 성품이 당신의 운명이 된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돈 많은 사람,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 아니면 품격 있는 사람?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인품이다. 그리고 인품은 말에서 드러난다. 50년 전에 누군가 당신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를 아직도 기억할 수 있지 않은가? 반대로 누군가 던진 상처 주는 말도 여전히 가슴에 남아있지 않은가? 말은 그렇게 오래 간다. 말은 그렇게 강력하다. 그러니 조심스럽게 말하라. 의식적으로 좋은 말을 선택하라.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 혹시 괜찮으시다면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런 표현들을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라.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진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과 대화하면 기분이 참 좋아요. 왠지 모르게 편안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져요.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품격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다. 품격 있게 말하는 사람은 품격 있는 관계를 만든다. 품격 있는 관계는 품격 있는 삶을 만든다. 그리고 품격 있는 삶은 행복한 삶이다. 당신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결국 세상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이 된다.
정약용의 말처럼 내 마음이 삐뚤면 세상도 삐뚤어진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나의 마음부터 바로잡아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정약용 선생의 지혜로운 가르침과 함께 인생의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